안녕하세요. 부자엄마 생존기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인지, 떨어진다면 언제 떨어질 것인지, 떨어지기 직전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인지,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에 혹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주택자이지만 제가 투자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혹자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유동성 시대를 인식한 이들은 2015년부터 시장에 뛰어들었고, 조금 더 늦게 깨달은 이들은 2017년, 18년에 진입했으며, 이제야 깨달은 이들은 뒤늦은 후회와 함께 이제야 들어서고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2014년, 15년도에 투자한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유동성 시대를 예측하고 미리 투자를 한 것일까요? 코로나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제부터는 엄청난 자금이 풀릴 사상 최대 유동성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한 것일까요? 제가 바로 그때 집을 산 사람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진짜 투자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소위 말해 투자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도에 부동산을 매입한 분이시라면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때 부동산을 매입한 내 옆 주위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진정 지금과 같은 상황, 이 정도까지의 부동산 급등을 예측하고 모두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사지 않았던 그때 산 것인지 말입니다. 언제 얼마만큼 오를지 얼마만큼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은 이미 기회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왔듯이 위기든 기회든 예고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진정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입지를 분석하고 인구수, 입주량, 미분양, 매수, 매도 심리지수, 주택 구매지수 등 저평가를 판단하고 오를 만한 시점 직전에 선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투자자입니다. 그들의 노력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데이터로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6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었고, 내가 일하지 않고도 월급의 몇 배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정이란 것을 꾸리니 집이란 터전을 빨리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내 월급은 200만 원이었는데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어림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고 부가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인 2011년에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고액 연봉자가 아니었기에 들어오는 월급은 뻔했고 부수입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줄이며 주말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상품을 소싱해서 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분 월급 정도의 부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명분 월급분이 추가되어 3명이라는 격이 되었고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만큼의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인 소유욕이 발동한 걸까요?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방법, 관점, 전망, 돈 번 방법이 궁금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했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맞았습니다. 부동산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니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갖고 싶어졌습니다. 갖고 싶었지만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로 버티며 부수입인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저의 투자는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 최소한 그들만큼은 살고 싶었기에 열심히 발버둥 치는 과정이었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기 버거웠던 은행 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리스크를 기꺼이 안고 보장 없는 미래에 내 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머리를 써가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선진입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투자는 생존이었습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나의 뜨거운 열망과 되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급등장을 사실 바랬던 적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급등장은 오히려 달갑지도 않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부동산을 해온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부동산 꼭대기가 왔고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오르고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엄청나지만 저는 지금 정리할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자라면 흔히 있을 법한 법인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시세 차익을 취하고 판 물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은 저의 기준에 맞게 샀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리할 만큼 추세에 따르는 물건을 투자한 물건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사실 전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각종 빅데이터 자료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예측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빅데이터 숫자보다는 몸으로 체득한 실전 감각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자세입니다. 남들이 싫다고 할 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아닌 오직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때 산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저는 관심 하나만으로도 실패하지 않는 옳은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주택자이지만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입니다.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평범한 한 사람의 고민이고 과정이고 몸부림이었습니다.